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엔비디아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종목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예, 실적 발표하고 나서의 어떤 시장 반응도 좀 살펴보고 두루두루 또 엔비디아 모멘텀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0.27% 약간 상승 마감하는 모양새로 나왔죠. 그러니까 0.5% 정도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캔들 자체로서는 음봉 캔들입니다. 우선 유성의 캐들로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신고가인 152.89달러 찍은 다음에 쫙 빠져버렸어요. 얼마까지 빠졌냐면 140달러까지 빠진 다음에 140달러 라인에서 지지했죠. 지지하고서 다시 밑꼬리 잡으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약간 밑꼬리가 길고 윗꼬리가 좀 짧긴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들 자체가 음봉이기 때문에 음봉은 아무래도 매도세가 강한 거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전 캔들보다는 살짝금 올라간 면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심했고, 그 심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최근에 그 성장률에 대한 둔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네, 좀 체크를 해볼게요. 뭐 실적 발표 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래 하나하나 좀 꼼꼼히 좀 체크해 볼게요.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이 35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인 331억 6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온 거죠. 조정된 주당 순이익 EPS는 82센트로 예상치인 75센트를 초과했습니다. 다 컨센서스보다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은 연간 기준 매출 성장률 122%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이전 분기에 262%, 265% 정도의 연간 성장률에 비해서는 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거. 뭐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제 시장 기대와 가이던스. 엔비디아가 시장에 제시할 가이던스는 주당 82센트, 이익은 370억 8천 달러의 매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를 확인할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이던스니까 다음 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에는 요번에는 350억 달러가 되었는데 다음 4분기에는 370억 달러를 가이던스로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에도 이렇게 나오긴 하죠. 350억 달러 그리고 4분기에는 네 가이던스로 370억 달러.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좀 성장하게 하죠.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죠. 매출이 증가하고 뭐 영업이익률도 장난 아니에요. 영업이익률도 기본적으로 60%를 찍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다만 뭐가 있냐면은 좀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해보고. 네, 여기 시장 및 투자자 관점. 왜 저렇게 오늘 엔비디아 캔들이 와 이렇게 변동성을 주었냐면은요. 엔비디아 주가는 AI치의 수요 급증을 배경으로 급등했으나 향후 매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성장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00%씩 막 이렇게 증가했어요. 200%뭐 그러니까 260%, 220%, 그다음에 뭐 120%. 근데 요번에는 이제 6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되게 되면 요번에가 120%인가요? 잠시만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262%, 122%, 네, 94%, 67%뭐 이렇게 좀 성장률이 약간 둔화돼요.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둔화되긴 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영업이익이 높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있고 돈도 엄청 벌어요. 다만 그 엄청나게 많이 버는 그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헛갈릴 수도 있긴 한데 뭐가 좀 헛갈리냐면은 영업이익률이 60%가 넘는 회사니까 거의 평균적으로 62%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블랙엘이 잘 팔릴 거예요. 그리고 뭐 내년 1월 분기에는 뭐 잘 팔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 회사 자체가 그냥 기본 베이스가
영업이익이 60%를 찍어요. 그리고 60%를 찍는다는 얘기는요. 그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재무 분석해봐도 60% 찍는 기업 못 봤어요. 예, 그냥 엔비디아 대형주잖아요. 대형주가 60% 찍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하여튼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블랙엘이 뭐 수요가 있어요 어때요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블랙엘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동안 성장 속도가 되게 빠르게 올라갔다라고요. 가파르게 올라갔다고. 근데 그 아까도 보시다시피 성장 속도가 뚝뚝뚝 둔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해요. 예, 계속하는데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는 거죠. 이 가속도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감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약간 논리적인 개념도 필요한 거니까 엔비디아가 2025년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하고 3분기 주요 성과를 발표했는데요. 뭐 가이던스는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을 약 375억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2%였고 오차 범위가 있고로 예상하며 이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약간 웃도는 수치입니다. 시장 기대치도 다 웃들어요. 4분기 가이던스도.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헛갈리시면 안 되는 게 워낙 돈을 많이 버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내서 그런 얘기 하잖아. 회사 엔비디아가 뭐 돈 많이 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많이 벌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장의 기대치를 약간 웃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건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에서 이 종목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어요. 이렇게 접근할 영역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거에 대한 미래 가치로 선반영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큼의 어떤 성장률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 섞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약간 고평가됐나?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현재 상태가 고평가 됐다고 만약에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판단하게 된다면 약간 조정받을 게 오히려 그때 매수해가지고 다시 반등했을 수익을 챙기는 게 낫지. 지금 고평가 됐다고 판단되게 된다면 여기서 올라가봤자 얼마만큼 올라갔을까요? 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이만큼 수익 내고 있을 때 수익을 못 챙기게 되면 그것 또한 나에게는 손실이라는 느낌으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뭐 4분기 가이던스 좋죠. 뭐 기대치 다 웃돌고 다 좋죠. 그리고 여기 3분기에 성과가 나오거든요. 뭐 그 회사에 엔비디아 사업 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과 3분기 매출 3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은 308억 달러로 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예, 이거 데이터 센터 부문 네, 성과 좋게 나왔다고 하죠. 그다음에 뭐 게임의 AI PC 부문 성과 이야기해 볼까요? 3분기 게임 매출은 3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 14%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다 좋다고 이야기 나오죠. 이거 보게 되면 안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문 시각화 부문의 성과 3분기 전문 시각화 매출은 4억 8,6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7%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좋은 거죠. 자동차 및 로봇공학 부문의 성과 3분기 자동차 부문 매출은 4억 4,90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30% 전년 대비 72%.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뭐 4분기 가이던스도 다 좋고. 하지만 그렇게 다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저 우려를 표명한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 둔화 우려로, 그러니까 이거죠.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률에 대한 둔화 우려.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성장성의 그 가속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둔화 우려로 인해 아시아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하락한.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 반응은 그러니까 시장의 평가와 시장의 반응 지금 그러니까 엔비디아 4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어
이거 엔비디아의 그 성장률이 둔화돼? 엔비디아 성장률이 둔화되게 되면은 뭐 아시아에 거기 뭐 엔비디아 쪽에 공급하는 반도체 기업들도 안 좋아지겠네? 라고 하니까는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 있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대부분 좀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가 하고 나서 새벽에 발표했을 거 아니에요. 아침 6시 25분인가요? 그때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아시아 시장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유럽 시장도 움직였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다들 이제 어 주가가 약간씩이라도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일본의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 어드반 테스트가 주가는 그 가장 큰 폭의 하락인 5.6% 하락했다. 소프트뱅크 그룹은 엔비디아 아키텍처 설계를 제공하는 암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프트뱅크 주가는 1.5% 하락했다. TSMC 대만 반도체 제조회사 엔비디아 GPU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주가가 1.5% 하락했다. 폭스콘도 주가는 1.9%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였으나 결국 2%로 하락했다. 다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은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다른 이제 관련 종목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반도체 산업 전망과 영향. 뭐 요건 그 얘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또 이야기해 드릴 게, 좀 두루두루 좀 살펴볼게요.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거를 문장화 시킨 겁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3분기 실적에서 매출 35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으나, 그쵸? 이전 분기의 성장률과 비교하며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매출 증가율은 122%였거든요. 그리고 4분기 매출은 262%였어요. 네, 그런데 이게 보시면 260%였다가, 그쵸? 그러다가 122%였어요. 그러다가 94%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장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조금 이따 더 이야기할 것 같긴 한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까요? 이제 여기가 이제 3분기가 94%가 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범위네요. 그 4분기는 얼마 되냐면 70%라고 얘기하는데 70%가 아니라 67%가 됐어요. 그러니까 260%, 122%, 70, 94%, 67% 이렇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아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에 관련된 여기도 마찬가지네. 유럽 반도체 업체들 역시 영향을 받아 ASMI는 0.5% 하락했다. 뭐 그렇게까지 많이 크게 하락한 건 아닌데 살짝금 하락을 했다는 거죠. 뭐 TSMC도 하락했고 폭스콘도 하락했고.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투자자 심리와 시장 기대, 하그리버스 렌즈다운의 주식 연구 책임자인 데런 레이선은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이 뛰어난 성과조차도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죠. 진짜 뛰어난 성과잖아요. 모든 게 다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 때문에 예.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만큼 시장 개장 이후 주가의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시장이 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시간에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결국은 이제 장 프리마켓 해가지고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하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신고가를 줬단 말이에요. 150달러 이상으로 신고가를 줬다가 다시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갔다가 뭐 이렇게 좀 되게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과 블랙엘 칩, 3분기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블랙엘 칩에 대한 시장 기대감은 여전히 높습니다.
젠슨 황 CEO는 블랙엘 칩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많은 이제 고객들이 살려고 하는 거죠. 구매하려고. 이는 엔비디아의 향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근데 워낙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 가지고 향후 관전 포인트, 엔비디아의 성장 둔화는 단기적인 시장 반응에 영향을 미쳤지만 회사의 AI 칩 독점성과 새로운 제품 라인업 역시 라인업은 여전히 강력한 투자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블랙일 칩이 시장에 출시되면 엔비디아는 다시금 성장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반도체 업계 전반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블랙일이 더 다시 한번 탄력성 있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내용을 요 자료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엔비디아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3분기 실적과 강력한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발표 후 장외 거래에서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이전 분기 대비 매출 성장세가 둔화된 점이나 일부 투자자들의 다음 분기 전망치가 최고 낙관적인 예상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장 개장 후 매수세가 들어오며 주가는 상승했으나 이내 상세를 반납하고 부업세를 기록했습니다. 아까 부업했죠.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성장 및 모멘텀 투자자들이 주식을 떠날 경우 빠르게 매도세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몇 분기 동안 엔비디아가 예상치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성장 여기 보시면 잘 봐보세요. 성장 및 모멘텀 투자자들이 주식을 떠날 경우 빠르게 매도세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막 주가가 올라가다가 아무래도 이제 뭔가 성장률이 둔화되게 되면은 단기 고점이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성장 및 모멘텀 투자자분들, 약간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싼 자리에서 산 게 아니잖아요. 싼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실적을 보고서 실적에 따른 이제 급등 수익을 노리려고 들어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런 분들은 무조건 시장의 그 컨센서스를 당연히 초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물론 이제 컨센서스도 다 좋게 나왔고 모든 게 다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대목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그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지금이 단기 고점이 아닐까? 지금 이제 조정 타임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스러움이 누구한테 있냐면 단기 투자자분들이잖아. 아니면 모멘텀 투자자분들. 그분들에게는 이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분들은 밑에서 싸게 사셨기 때문에 뭐 올라가다가 약간 이렇게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다시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도를 하지 않는데 단기 투자자분들은 싼 자리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요번에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컨센서스라든지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아까 그 캔들처럼 변동성 크게 움직여 버리게 되면 그리고 그 시장에서는 약간 우려스러움이 존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분들이 매도하게 되면은 주가가 갑작스럽게 빠르게 좀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 의해서.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단기 조정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그런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때린 거니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빠졌다가 다시 기간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긴 하겠죠. 그리고 또 저렴하게 산 것도 있긴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이런 이제 단기 투자자분들의 어떤 이런 우려스러움 있잖아요. 시장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주가에도 이 캔들에도 반영이 된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접근한 건 아닌데 단기 투자자 분들에게는 이런 작은 우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런 우려도 근심 걱정이 될 수 있는 물량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가 되긴 하겠죠.
근데 캔들도 그렇게 나오긴 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및 모멘텀 투자자들이 주식을 떠날 경우 빠르게 매도세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며 향후 몇 분기 동안 엔비디아의 예상치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엔비디아가 향후 몇 분기 동안 예상치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단기 투자자들의 매도로 이어질 가능성. 엔비디아와 같은 고성장주는 빠른 매출 및 이익 증가세로 여기 볼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엔비디아와 같은 고성장주는 빠른 매출 및 이익 증가세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단기 투자자들은 매 분기마다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얼마나 초과하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할 때 주가가 급등할 것을 기대하고 이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예상치 초과가 주가 상승의 주요 동력. 엔비디아는 최근 몇 분기 동안 지속적으로 예상치를 초과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투자자들에게 모멘텀으로 작용하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실적이 예상치를 초과하지 못하거나 초과 수준이 미미하다면 이러한 기대감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의 매도 심리. 단기 투자자들은 예상치 초과와 상향 조정된 가이던스가 매 분기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한 단기 투자자들은 보유 주식을 매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에릭 클락의 표현에 따르면은 성장 및 모멘텀 투자자들이 떠날 경우 흔적, 스키드 마크를 남길 정도로 빠르게 매도세가 발생한다는 점이 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매도 단기 투자, 이 성장 및 모멘텀 투자들이 떠날 경우 툭툭 빠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적이 딱 보이는 갑작스러운 변동성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 현재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물론 뭐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긴 하겠지만 캔들로만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이런 캔들을 뭐라고 하죠? 윗꼬리하고 밑꼬리가 있는 거 떨린 캔들이라고 하죠. 빠빠빠 떨리는 거. 떨린 캔들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팽이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팽이형 캔들이 약간 그러긴 하고 떨린 캔들 약간 해롱해롱 되는 캔들. 근데 이제 그 해롱해롱 되고 떨려지는 캔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블랙 캔들이죠. 이게 만약에 양봉의 캔들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블랙 캔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도의 관점이 더 있다고 보는 게 맞긴 하겠죠. 현재로서는. 장기 투자자와의 차이점. 장기 투자자는 단기적인 실적 변동에 덜 민감하며 엔비디아의 기술 혁신이나 AI 시장에서의 장기적인 리더십을 더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는 실적 기대치를 소폭하여야 하더라도 즉각적인 매도 결정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엔비디아가 향후 분기에서 예상치를 초과하지 못하면 단기 투자자들이 실망하여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단기적인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의 투자 심리와 행동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좀 살펴본 이유는 현재가 약간 단기 투자자분들에게는 우려스러움이 존재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140달러 좀 지지한 모양새가 있죠. 140달러 약간 지지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좀 들어왔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뭐 여기서 이제 아까 스키드 마크라 해가지고 140달러 깨면서 빠지게 되면은 단기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죠. 그런 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아무리 뭐 심리적인 관점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모멘텀 방송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그건 있어요. 공매도가 살짝 있습니다. 그 강하게 들어온 거 아닌데 여기 보시게 되면 4, 2, 3 하다가 최근에 5, 7 이렇게 6 들어올 때가 있죠. 툭툭 들어올 때. 그리고 미상한 잔고도 보시게 되면 미상한 잔고가 청산 소율이 살짝 많이 증가는 아닌데 1.11로 살짝 예전에 그 1.00보다는 살짝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약간의 그 흔들림은 좀 있다.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살짝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좀 볼까요?
예, 엔비디아 모멘텀 관점에서 좀 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실적 관점에서 이야기할 건데 뭐 실적 관점에서 제가 좀 자료를 정리를 했어요. 이게 좀 숫자가 많죠. 예, 분기별로 해가지고 뭐 연갈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매출 성장률, 분기 성장률 다 좀 정리해봤는데요. 요거 갖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게 뭐 재무제표도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죠. 예, 좀 재무제표도 좀 살펴보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다 성장률을 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다 찾아봤어요. 정리하냐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하튼간에 뭐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요 실적 기반으로 하는 거는 지금 모멘텀에 분석을 했잖아요. 요때 좀 설명해 드리겠어요. 물론 이제 다만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논리적 근거를 좀 설명한다 이런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좀 진행할까요? 오, 거의 30여 분 방송을 진행했네. 네, 여러분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네, 일로 오세요. 네, 동가치 TV로 오셔가지고 여기 가입 버튼 눌러가지고 네,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가치투자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네, 실전 가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방송이고요. 네, 종목 리딩 방송이니까 가치투자로 해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네, 가치평가 이쪽으로 오셔갖고 네, 종목 분석 여기는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가지고 종목 분석하는 시간이고요. 네, 그 섹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영상 네, 방송한 거는 여기다가 해외 주식에다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모멘텀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근데 모멘텀 관점으로만 이야기해도 시간 많이 걸리죠. 여기다가 또 이제 실적 같이 이야기해버리게 되면 거의 1시간 넘습니다. 말로만 하는데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섹터 시황 방송. 네, 섹터 시황 방송은 뭐 정부 정책 및 테마, 돈의 흐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산업별 시황을 분석하는 거. 투자 교육 영상도 있으니까 투자 교육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투자 교육 영상은 기술적 관점, 펀더멘탈, 그리고 경제 거시적 금리 관점으로 해서 교육 영상 데리고 있습니다. 증권 시황 아침 평일 오전 7시. 근데 이건 변경될 수가 있는데 여하튼 증권 시황의 전반적인 상황이나 동향을 분석하는 겁니다. 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한 자료는 어디 있는지 아시죠? 동가치 TV 블로그에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장시간 시청해 주시냐고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